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오는 중이라면서 긍정적인 내용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찾아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찾는데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7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서열 3위 리 잔수가 사절단을 이끌고 오늘 방북합니다. 이번 열병식은 최대 규모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미 협상을 고려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구청이 서울 상도 유치원 집안 붕괴 사고 하루 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공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2년여 만에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쿠웨이트에 출장을 다녀온 61살 남성 한 명이 메르스 확진을 받아 서울 시내 격리병동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과 추석 전 벌초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서는 수요일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서의 전달 경위와 장소는 알쏭달쏭합니다만 판문점을 거친 것이라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네, 먼저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용 기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자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I know that a letter is being delivered to me, a personal letter from Kim Jong-un to me. 그러면서 친서에 담긴 내용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t's actually an elegant way. It's the way it used to be many years ago before we had all of the new contraptions that we all use. I think it's going to be a positive letter.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 전달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친서는 국경에서 전달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경은 어제 북미 장성급 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아직 정확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공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가 재가동되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친서, 한 나라의 정상이 직접 쓰는 공식 편지를 말하죠. 디지털 시대의 친서 외교가 아이러니기는 해도 어쨌든 북미 대화의 물꼬 역할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도 친서 외교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이번 친서가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이 공개 편지로 취소 의사를 밝혔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확정하며 전달받은 친서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당시 처음 등장한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는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의 중대 국면마다 등장하며 진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4차 친서는 우리 대북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다시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나와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친서에는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싱가포르 성명 이후 3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만나면 좋겠다. 아마 이 정도. 또 정의용 대북 특사단 대표를 통해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라는 비핵화 시한을 친서에 명기했을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찾아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내일 일본을 찾을 예정인데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를 토대로 청와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소를 머금은 채 김포공항 출국장에 들어섭니다. 정 실장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중국 가시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계획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정 실장은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면담해 북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실장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로 방북 결과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일 다시 통화하기로 한 가운데 방미 일정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러시아에도 전화통화로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대북 특사단 일원인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특사를 통해 주변국에 방북 결과를 전하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하루 앞두고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들이 속속 포착됐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부터 일본 프로레슬러 출신이죠. 이노키 참 의원도 보였는데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 대신에 서열 3위에 리잔수를 보내는 등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정민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평양에 있는 호텔 로비로 들어섭니다.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유입니다. 북한의 구구절을 앞두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친북 인사인 이노키 참 의원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관계자가 공항 VIP룸으로 이노키 의원을 환영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7일부터 이틀간 소개한 방북 인사나 대표단은 거의 100개에 달하는 상황. 북한의 고려항공도 구구절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임시 항공편을 대폭 늘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평양행이 무산된 중국은 대신 고위급 인사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에 대거 동원하며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서열 4위인 왕양이 지난 6일 북한 대사관 구구절 연회에 참석한 데 이어 서열 5위인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어제 북한 국경 70주년 경축 초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에 방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북한은 큰 행사 때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형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에 위협 메시지를 보냈었죠. 하지만 내일 구구절 기념 열병식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시험 발사한 북한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우리 국가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용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 대륙간 탄도 로켓 무기 체계를 보유하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개발된 이 미사일은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구절 열병식은 어떨까? 현재까지 공개된 열병식 준비 위성 사진을 보면 ICBM을 실을 만큼의 대형 무기 차량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ICBM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식 전력의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아마 상황이 아니었을까. ICBM이나 핵무기 폐기로 인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다른 무기들은 대거 공개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구구절을 기념하기 위한 군 승진 인사를 냈습니다. 별 3개급인 상장 이상의 승진은 없었지만 46명의 대규모 인사여서 이번 구구절 계기로 군부의 충성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 방북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남북 관계는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지혜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네. 그동안 북미 관계에 있어서 중재자를 자처해온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번 대북 특사 카드는 성과가 났다고 자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특사단 임무는 지난 1차 3월 때와 좀 달랐습니다. 네. 꽤 복잡했죠. 1차엔 최우선 목표가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식어가는 대화 분위기를 살릴 접점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만 중재를 자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 특사 방북 전날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북미를 잇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작년 타임지 표지 모델 그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타임 아시아판인데 아래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니고시에이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표현과 함께 북한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석 협상가도 이런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흡족한 건지 우리 특사단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He said very strongly that we want to denuclearize North Korea during President Trump's tenure. That's a nice. 그래서인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재추진 중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좀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 우리의 중재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긍정적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역사상 처음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바친 성심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뭐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중재 역할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북미 정상은 서로에게 신뢰가 있지만 네. 우리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북미 간 직접 소통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래서인지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을 취소하게 만든 김명철의 편지 내용, 이 역시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핵신고와 비핵화 시간표, 그리고 종전선언 같은 부분에 이견이 여전한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라고 하는 게 북은 열린 시간표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오 기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중재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전합 메시지, 친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나오면 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이 오는 25일쯤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전달해 북미 간 논의를 진전시켜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란 관측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획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네. 유엔 총회가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열리게 되는군요. 네. 자, 북미 간 교착 상태가 풀리려면 앞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분하게 앞으로도 해결책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무려 2,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행이 된다면 미국으로 건너오는 모든 중국 제품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치 행사 참석차 전용기에 오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준비가 끝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가 곧 실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더 큰 위협을 했습니다. And I hate to say this, but behind that, there's another $267 billion ready to go on short notice if I want.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 또는 준비한 대중 관세에 새로 언급한 관세까지 더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 제품이 관세 폭탄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다변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킹으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훔치다 적발된 중국 기업을 미국 재무부가 제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무역 주도권을 잡는 것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을 경쟁 국가로 인식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순순히 바꿀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전용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내일 열병식에 고위급인사들이 관람을 할 텐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전쟁은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끝에 걸려있는 무역 전쟁의 방아쇠가 실제로 당겨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서울 상도유치원 집안 붕괴 현장에선 흙메우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 철거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 위,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비좁은 골목길로 25톤 트럭이 쉴 새 없이 흙을 퍼나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무너진 곳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수십 톤을 견뎌내야 하는 만큼 꺼진 땅을 흙으로 채우고 단단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구청 측은 이르면 내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월요일 전에 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지금 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바로 앞에는 골목 하나를 두고 주택가가 즐비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사는데 또 다시 붕괴가 될까 봐 위험하죠. 덤프 트럭이 큰 게 다니니까 애들도 일로 함부로 못 내놓고 하니까 너무 좀 불안해요. 구청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정밀검사를 통해 공사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집안 붕괴 사고 발생 하루 전날 동작구청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책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시공사 측엔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이혁은 기자입니다. 옹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 상도 유치원 측은 옹벽 기둥이 30mm 기울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책회의에 참석한 감리자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균열도 있고 그러니 좀 안전하게 해야지 된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만 감리께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오차 범위는 70mm라 아직은 안전하고. 구청 직원은 회의에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시공사 쪽에 토목감리, 소장 이제 다 참석을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그러면서 각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구청은 이제 아무도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유치원 측은 회의에 불참한 구청에 현장 점검이 시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일 돌아온 구청의 답변은 감리자 등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사를 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감리 소홀과 관할 구청의 안일한 대처가 맞물리면서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이번 사고 지켜보면서 가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아니 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참 많고요. 4일부 이권열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지금 저 화면 보면 말이죠. 그 사상 누각이라는 말 정말 실감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저 흙막이 벽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뭐 공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흑마기 벽이 그 주변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세우는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지면을 깎아내고 구조물을 세운 뒤에 철제 볼트를 심게 됩니다. 예. 그런데 흑마기 붕괴를 막으려면 더 많은 볼트를 더 깊게 박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철제 볼트가 그 좀 덜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지지를 못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볼트를 더 깊게 박으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겠죠. 네,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이 저렴한 공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공사의 공법은 허가를 받은 공법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허가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허가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동작구청입니다. 동작구청에서. 네. 아니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자치단체일 텐데 예? 동작구청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의문이고요. 또 유치원에서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구청에서 꼼짝을 안 하니까 그 유치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 구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네, 그 유치원 앞에서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게 올해 4월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이미 3월부터 현장이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안전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유치원이 자체 예산 1,000만 원으로 외부 업체에 안전 진단을 맡겼습니다. 네. 또 실제로 지난달 진단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건물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저 유치원 건물인데 예? 그 구청 관계자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심지어 그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붕괴 전날에는 유치원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확인돼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구청 담당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도 구청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고 직후 구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수 유치원에 금이 간다던가 어떤 그런 민원? 그 저희한테 민원 들은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 공사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뭐 특별하게 이제 그 주변에서 민원은 뭐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인터뷰 들어봤습니다만 동작구청 측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네,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번 금천구 가산동에서도 집안 침하 사고가 있었을 때 구청이 주민들 민원을 미리 듣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가산동 사고와 상도동 사고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도로에 집안 침하가 발생했는데요. 9일 전에 금천구청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금천구청이 주민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위 공직자들도 저 사고 현장을 방문했거나 뭐 방문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점검과 유치원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서울시 교육감은 유치원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사고 현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들르겠다, 현장 보고받지 않겠다, 현장 수습에 전념해달라고 SNS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오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란 말도 나오는데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오히려 언제 오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하루 종일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올 들어서 하여튼 서울에서 대형 건물 사고가 좀 잇따르고 있어요. 그나마 좀 인명사고 없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안전의식이 달라지지 않는 거는 뭐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석 달 전에도 왜 용산인가요? 거기서도 상가 건물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가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이었죠.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4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건물 붕괴 이후에 용산구청이 주변에 낡고 위험한 건물 101곳을 점검해 봤더니 미흡이 25곳, 불량이 29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물에서 식당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이 건물 소유주에게 있다 보니까 구청이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 현실이 있군요. 네. 하여튼 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생활 주변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고된 인재라는 말,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사회부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보건당국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에 사는 61살 남성이 오늘 오후 4시쯤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부터 그제까지 쿠웨이트로 업무차 출장을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입국 뒤에는 발열과 가래 등의 증세를 보였고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전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했으며 증상 확인 뒤 보건당국에 신고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생겼으며 모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민간 전문가들과 즉각 대응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항공기 승무원과 탑승객,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등 모두 20명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접촉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3시간 간격으로 연거푸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타올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5층짜리 상가 건물 4층 계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8분 만에 꺼졌지만 이 건물 5층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4, 5층은 모두 비어있던 상태로 전기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뭐가 안 빠지고 막 나니 진짜인데 누가 와서 거기서 먹고 잤나 봐.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진 뒤 3시간 정도 지나 이번에는 2층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타올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해서 2차 불난 거 환풍이나 뭐 환기구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불씨가 남아갖고 2층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바닷가로 가족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이번 기사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바닷가에 있다가 밀물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지거나 고립됐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힘겹게 끌어올립니다. 바지락을 캐러 갯벌에 들어간 남성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린 겁니다. 한 명은 구조됐지만 6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물이 빠지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에요. 물때를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물이 빠지는 줄 알고 들어가시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경이 고립된 낚시객을 찾습니다. 갯바위 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립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썰물 때는 육지를 통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물이 차게 되면 다시 육지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부산의 한 해안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민물때가 되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되는 사고는 매년 200건 안팎. 지난 3년간 1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때를 파악해 나올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여유 있게 빠져나오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고립될 경우 신고자의 위치, 위도 경도를 파악해 곧장 신고할 수 있는 국립해양처기정보원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오늘 절기상 백로였는데 1년에 몇 번 없는 정말이지 예술 같은 날씨였습니다. 시야도 탁 트여서 서울에서 40km 떨어진 서해상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입니다. 도로는 추석 앞두고 조상님 산소벌초
나들이 차량으로 붐비긴 했어도 아름다운 강산 노래할 만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40km 넘게 떨어진 서해가 하얀 실선으로 보이고 송도 신도시가 손에 잡힐 듯 눈안에 들어옵니다. 서해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에도 몇 차례 되지 않아 그만큼 맑고 청명한 날씨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북한산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20km를 넘을 만큼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 소식에 비바람으로 집안에 갇혀 지냈던 시민들은 나들이에 나서 쾌청한 가을을 즐겼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 애기들 데리고 나오길 참 잘한 것 같고요. 탁 트인 걸 보니까는 좀 마음이 많이 좋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준비하려는 벌초객들이 몰려들면서 이번 주말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37만 대 정도 늘어난 930만 대로 전망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주말 나들객이 늘어났고 또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는 차량도 많아지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몰려들면서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야 고속도로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은 폭우로 수확에 접어든 복숭아 재배산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다, 전복, 양식장도 큰 피해를 입어서 어민은 하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디 복숭아, 전복뿐이겠습니까? 추석 앞두고 농어민은 수확의 기쁨은 없고 시름만 가득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복숭아 재배로 유명한 충북 옥천. 복숭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수확 예정이었던 복숭아 대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아예 산풍성을 잃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좋은 과일만 이렇게 낙과됐기 때문에 아마 금액적으로 70% 이상이 손실이 간 것 같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복숭아 농장은 가지마다 빈봉지 투성입니다. 갈색 매미충이 바로 오기 때문에 바로 또 농약도 해야 되는 게 제일 문제다. 감자밭은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초토화됐습니다. 밭에는 빗물이 빠지지 않아 땅속 씨감자마저 썩어버렸습니다.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 해도 수확은 되는데 상품 가치가 10%도 없지. 전복은 절반 이상 폐사했고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시설하면서 전부 다 빚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종자도 사다 넣어야 되고 손을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수확의 기쁨으로 넘쳐나던 농어촌에 시름만 쌓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집값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이사철에 앞서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함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철이 한창인 주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즘에 올라가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당수는 막연한 불안함의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매수하자니 추가 대책의 영향이 클 것이란 걱정이 앞서고 미루자니 집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좀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을 선뜻 사기에는 비싸서 엄두를 조금 못 낼 수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함에 정작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말은 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꼭대기는 아닌지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집값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혼선 비판을 피하고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공급은 물론 세제와 금융대책 전반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주한미군 3스타인 미 8군 사령관과 120명의 미군 장병들이 수원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치맥도 먹고 또 화끈한 응원까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야구 문화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와 LG의 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 한국 야구장의 뜨거운 열기를 체험해보고자 경기장을 찾은 마이클 빌스 미 8군 사령관과 부대원들입니다. To watch the Wiz play, and again to be here in Suwon to be a part of this community as well. 트린티 콜빈 상병이 유창한 우리말로 부른 애국가로 막을 올린 경기. 경기 초반엔 미국에 있을 때처럼 조용히 경기를 지켜봤지만 치맥으로 입이 즐겁고 화끈한 경기에 눈이 즐겁자 어깨춤을 추며 한국 프로야구만의 열광적인 응원 문화를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Is there a difference between American baseball and Korean baseball? Yes, it's the fans. The fans is what really makes Korean baseball special for players too. 로이스터 전 롯데 감독이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 묘사했던 한국 야구장. 빌스 사령관과 부대원들에겐 한국 문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해준 체험관이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백로절기였던 오늘 푸른 하늘이 펼쳐지며 야외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바깥 활동 시 불편함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얇은 겉옷이 필요한 날씨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16도까지 내려갈 쌀쌀하게 느껴지겠고 낮에는 28도 안팎을 가리키며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반면 내일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시정이 20km 안팎까지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춘천의 아침 기온은 14도, 대전은 16도에서 시작하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호남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영남 해안에서는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내륙에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적기상 백로라서 제가 시주 한 수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봐라. 새를 갖고 지으셨는데 그런데 원래 백로야 가지 말아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신을 백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조가 나온 것 같아요. 까마귀와 백로도 소통을 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2018년 가을 협치가 필요한 우리 정치권에 들려주고 싶은 시조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봐라.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30분 부지런한 MBN 뉴스 8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